먼저 간단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생일에서 감독을 한 이종원입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영화 생일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시도였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생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2014년도 4월 16일 날 이제 저도 여기 계시는 분들과 비슷하게 뉴스로 처음 이 일을 경험하고, 저는 2014년도에 좀 아팠는데 2015년도 여름 되면서부터 그 안산에 가게 됐어요. 그 안산에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가족분들을 같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하시는 단체나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단체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 아는 지인이 있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같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냥 유가족분들 아무 때나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뭐 쉬시기도 하시고 침도 맞으시고 뭐 이런 곳이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가끔 하고, 또 이제 그 공간에서 하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유가족분들이 아이들의 생일이 다가오면 그 다른 보통의 날들보다 더 견디기가 조금 힘들어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아이의 생일이 오면 같이 그 시간을 함께 해주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생일 모임들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생일 모임에서 뭐 사진도 찍어주고 그 생일 모임도 같이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러다가 유가족분들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알면서 이걸 영화로 만드는 게 그분들에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네. 이 영화 제목인 생일이 이제 사고로 준 아이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 다른 어떤 의미로 또 쓰이기도 하잖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은 또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이제 유가족분들의 어떤 그런 모임에서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누시고 많이 이제 뭔가 또 하셨을 텐데, 이 영화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정하고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생일이란 제목을 이제 결정한 건, 제가 처음 가제부터 이제 이렇게 오게 돼서 생일이란 제목을 하게 됐는데, 생일 그날로 가는 이야기죠. 그렇기도 한데, 그 생일로 결정할까를 이렇게 결정은 뭐 계속 이렇게 유보를 많이 하고 더 많이 생각하려고 계속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콘티 작업을 하시던 스토리보드 작가가 생일이네요. 그 생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날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생일 살아내가고 있는 날들에 대한 이야기 되게 딱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결정을 그때 했어요. 네. 또 영화 아직 보셨겠지만 이제 보시고 이제 영화의 어떤 마지막 장면 보면서 모여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기억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또 나오고 또 이게 마음의 또 감정을 뭔가 이렇게 또 눈물을 솟게 만드는데, 제목을 이제 처음 영화를 볼 때랑 조금 다르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생일이라는 제목이 참 잘 지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감독님이 어떤 고심했던 부분들,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잘 느껴지고 전달된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잃고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어떤 격정적인 어떤 감정의 어떤 고통을 받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이제
그 전도현 씨가 이제 설경구 씨의 어떤 연기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이 두 분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좀 힘들어할 것 같기도 하고, 영화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좀 배우들의 어떤 입장에서도 조금 뭔가 좀 망설이나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어지니까, 그런 캐스팅과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캐스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글을 처음 썼을 때 전도연 배우에게 글을 드렸어요. 전도연 배우와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저는 스텝으로, 저는 그때 스크립터였어서 이렇게 또 그분은 그 당시 탑 배우이신 분으로 이렇게 만난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분을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역할로 그리고 너무 이제 그분 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고사하셨어요. 만나서 이야기도 다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선뜻 참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또 과거의 신혜라는 역할이 아직 본인에게는 크게 있고 해서 고사를 하셨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계속 원했고, 그분은 이러저러한 고민을 계속 하시면서 다시 결국 저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영화를 받아들이고 이 영화에 이렇게 다가왔던 것처럼 관객분들도 이렇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전도연 선배님하고는 그랬네요. 그리고 영화를 하면서 내내 그분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소화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든 어깨에 많은 걸 지고 이렇게 그러셨을 텐데, 옆에서도 봤지만 그러나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한 개인이 이것을 감당해내고 수용하고 하는 그분의 몫을 그분은 너무 훌륭히 잘 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연 배우는 그렇고요. 설경구 선배님은 역시 설경구 선배님도 과거에 같이 작업을 해서 알고 계시던 분이고, 과거에 여행자라는 영화에서 제가 연출부를 할 때 선배님이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때 촬영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많이 나오진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원래 알던 분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창동 감독 연출부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자리에서 설경 선배님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고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 그런 배우분과 같이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서 굉장히 너무 행운이고 복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때 처음엔 조금 처음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너무 놀랍고 좀 과하게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서. 두 분의 연기도 굉장히 이제 훌륭했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어떤 역할도 주어진 역할들이 어떤 이야기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힘을 잘 이제 관객들에게 전달시킨 역할이었다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딸아이라든가 이제 오빠가 이제 아무래도 사고로 죽었지만 그 어떤 딸의 연기 좀 어떻게 보면 관객 입장에서는 좀 철이 없는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게 또 좀 자연스러움이 주는 어떤 그런 감정의 전달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로 이제 친구가 처음에 이제 외면을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이제 어머니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막 숨어버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모임에서 이제 자기의 그런 속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인물의 어떤 설정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가족분들과의 대화에서 디테일들은 좀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맥락들, 이를테면 그 친구들은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많이 만났어요. 그 생일 모임이 되면 이제 가까운 사랑하는 지인들, 함께했던 지인들이 모두 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온 친구들 중에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 많이 나누게 됐고, 뭐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내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지만 형제 자매에겐 갑자기 내 언니가, 내 오빠가, 내 동생이 갑자기 이제 옆에서 더 이상 자지 않는 거죠. 똑같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놀고 같이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없어졌죠.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상황들을 다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객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고 네, 중앙에 앉으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큰 변주에서 생각해보자면 히로시마 내 사랑도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영화를 생각해보자면 믿을 수 없게 가깝고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이런 영화도 어떻게 보면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타 영화들에 비해서 생일 영화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비극을 겪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일을 하는 장면에서는 이제 수호의 엄마 아빠의 우는 얼굴에 계속 중간중간 계속 삽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경규 배우가 수호가 나를 찾아왔었다라고 얘기하는 쇼트에서는 심지어 카메라가 배우 얼굴을 인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감정이 강요되어진다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쇼트를 구성하게 되고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쓰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제 표현으로 하자면 저는 있는 그대로를 좀 옮겨 담고 싶었어요. 제 표현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뭐 원래 작가라거나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뭐 작가의 시선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 영화만큼은 그런 시선이 너무 드러나는 걸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옮겨 담고 싶었다는 것은 왜 또 더 그러냐면 저희 어떤 개인적 생각 방식, 주관적 해석들이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전혀 의도치 않은 다른 상처가 또 생겨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서 조금 우회하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장치적인 것들은 좀 가능한 한 빼고 좀 있는 그대로 옮겨놨는데 다만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것을 조금 제가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나 저는 그 본질 그 자체의 핵심을 그냥 이렇게 떠올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그분들을 그렇게 보고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좀 보다가 보면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해서 공감하면 그 자체가 그분들께 아주 작게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게 되었거든요. 그곳에 있으면서.
제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된 것 같고 이게 다소 직접적으로 느껴져서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네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조금 감정을 과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은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장면도 이제 있게 되었네요. 그건 뭐 어떤 게 있냐면 저는 모든 카메라의 각이 왜 이렇게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 자기는 오늘 가장 좋은 각을 잡고 싶고 아마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일관되게 촬영 감독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 조금 평각을 좀 유지하기를 바랬어요. 그 이유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듯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그런 느낌이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거리와 그런 시선을 바랬고 그날은 조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마도 이제 카메라가 세 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뭐 저는 이 정도 들어가는 건 저는 괜찮았는데 모시기에 따라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 의견을 드리자면 뭐 아이가 이제 찾아왔다는 그 제목 대사가 이 어떤 둘 사이 어떤 관계에 대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뭐 왜 돌아왔는지를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아마 둘 사이가 더 나빠졌을 것 같아요. 믿지를 않았을 테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찾아왔다는 것을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과 그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 어떤 그 순간에 이제 모임을 하는 그 와중에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연출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이 영화는 사실 그거를 조금 피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저도 관객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뭐 설경구나 이제 전도연 같은 훌륭한 배우들과 작업을 하실 때는 좀 더 그분들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얼굴에 대한 것들을 조금 좀 욕심을 내서 잡고 싶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감독님 너무 주행처럼 하고 계셔가지고 웃으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감독님을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데 또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얼마 전에 이제 우상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거기 있는 설경구 배우하고 그러니까 처한 상황은 비슷하잖아요. 이제 아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근데 저는 걱정을 했던 게 그러면은 이제 좀 그 캐릭터가 비슷해가지고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되게 놀랐던 거는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배우의 주름이라던가 뭐 걸음걸이, 호흡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가지고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그런 장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설 배우님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감독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이제 예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그 예전 영화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 장치,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캐릭터에 대한 장치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이 됐어요. 이것도 감독님께서 철저하게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힘이 넘치시네요. 저한테 웃으라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설경구 선배님께 뭐 걸음걸이, 동작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이 영화의 정일이라는 사람은 우리처럼 그냥 아주 보통의 평범한 한 남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통의 평범한 남자가 어떤 큰 상처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런 남자가 걷는 그냥 우리가 걷듯이 걷고 우리가 걷듯이 움직이고 우리가 조금 제가 죄스럽게 앉아있었던 것처럼 조금 이렇게 위축되어 계시기도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글을 보면서 받아들이신 것 같고 저는 봤을 때 처음 모니터에서 봤을 때 그러셔서 그것은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예솔이라던가 이런 캐릭터의 뭐 글쎄요, 지금 이렇게 다 지나고 온 시나리오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이렇게 다 지나고 온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어쩌면 집을 하나 짓듯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를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제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체화되면서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그것을 설계했는지 그냥 보다 보니 그냥 들어와서 들어온 건지 사실 저도 잘 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제가 안산에서 만났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조금 제가 이렇게 다른 생존 학생들도 영화에 들어와 있지만 또 우리 예솔이 같은 친구들이 아이잖아요. 갑자기 이제 언니 오빠가 없어졌고 동생이 없어진 친구들인데 본인들이 응석을 한참 부여할 나이에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본인들이 의젓함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마음들이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그 캐릭터가 굉장히 영화에서 이제 중요하고 저도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어쨌든 이게 큰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아이를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 아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에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의 모습이 물론 이게 슬픈 일을 겪었지만 이 아이는 어쨌든 우리의 어떤 미래이고 또 희망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아이의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송하인 씨.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초반에 순남이 이제 한 두 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빨래를 하면서 계속 사색의 장기인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두 번인가 봤는데 후반에는 설경구 선배님이 오히려 빨래를 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혹시 다 어떤 의도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모든 것이 의도였는지 저절로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초반에 저는 그녀가 이런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많은 그 상처 앞에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연대를 하든 누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든 뭐 하든 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고통의 크기가 서로 비교되거나 이렇게 덜하거나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순남이라는 사람은 조금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남편도 지금 옆에 없고 혼자서 오롯이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한 여자가 내가 살고 있는지를 본인이 잘 모르겠고 살아있는 건지 의식도 잘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남이 그 빨래를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그냥 정말 그 밤에 다 자고 있는 새벽에 뭐라도 해야 되는 어떤 한 사람 그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피폐하달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남편이 왔고 조금 시간이 지났고 그 남편이 와서 확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냥 그의 존재가 살짝 발을 내밀어서 안으로 들어온 것만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빨래를 개는 접는 또 하는 이런 삶의 소소한 어떤 행위들이 조금 시작되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 의미를 보자면 이제 빨래를 개는 어떤 그 모습이 어떤 이 가족의 어떤 좀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거를 좀 보여준다라고 해도 될까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없었을 때보다 그가 어쨌든 누구 한 명이 내 옆에 같이 어깨를 조금 더 디디고 있는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정확하게는 빨래를 넣는 건데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하루하루 사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배우가 있는 거. 하여튼.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설경호 배우님이 베트남 파업 사건으로 인한 교도소 부분이나 예술이 욕조에 물에 대한 공포심 같은 장치들이 있었는데 혹시 유가족분들의 사례였는지 아니면 감독님의 그냥 연출이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 두 가지는 사례로는 듣지 못했었는데요. 예, 그냥 그거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있었어요. 어느 한 단체에서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어딘가 잠시 이렇게 야외 놀이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물이 있는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게 오가는 것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을 듣고 보다 하다 보니 나오게 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에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예술이가 그런 상황에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아빠가 외국에서 있다가 이제 못 들어온 그 상황은 아빠를 좀 외국 그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저의 이제 장치라면 장치인데 이게 그러니까 아빠를 좀 뒤늦게 오게 하고 싶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영화가 완성돼서 볼 때쯤이면 사람들이 그 일로부터 아무리 빨라도 3년, 4년이 지금 5년이 됐는데 5년째 됐네 보게 됐는데 아무리 빨라도 3년, 4년이 될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해서 이제 상업영화 시스템을 선택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시간 지난 다음에 보실 때 너무 가운데로 훅 그냥 확 들어가는 것보다 누군가 천천히 좀 안내를 했으면 싶었고 그것이 설경구 선배가 맡은 그 정일이라는 역할이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러려면 못 와야 되니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다음 질문 하실 분. 네. 예, 영화 잘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만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좀 미안을 하다.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에 분 질문에 약간 연장선의 질문인데,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극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신 부분이랑 취재나 어떤 육아력이나 들은 거에서 선택하는 부분의 균형을 어떻게 잡으실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어쨌든 센서 등이나 그 여권, 도장 찍는 게 가장 마지막에 큰 문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랑 추가로 혹시 뭐 사례랑 관련된 부분이 여쭤보고 싶고 그런 균형 감각을 그러니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본인은 노력을 하셨고 이 구체적으로 이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보면서 느끼셨을 것처럼 그 질문처럼 굉장히 많은 사례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두 가지 센서 등과 여권 두 가지는 여권은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이 공항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도장을 받고 싶어서 받아오셨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물론 좀 디테일하게 들은 건 아니라서 디테일들은 좀 우리 영화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었고 센서 등은 그 우리 영화 맨 끝에 보면 시가 나오잖아요. 그 시를 보면 그 생일 모임의 그 어떤 모습은 실제로 제가 그 안치공간 이웃이라는 곳에서 하는 생일 모임의 형상과 굉장히 비슷해요. 정말 그릇을 가만히 그 물을 떠넘긴 것처럼. 그런데 그 생일 모임에서도 실제로 생일 모임이 이렇게 끝날 때가 되면 그 한 아이의 생일을 준비하려고 저희가 부모님을 미리 만나고 정보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시인분께 전해드려요. 그럼 시인분은 각자의 집에서 또는 지방에서 어디서든
그걸 정보를 주면서 한 달 동안 자기 혼자 아이를 만나다가 결국 생일 전날 시를 써서 보내오세요. 그럼 우리는 생일 모임을 하고 맨 끝에 그 시를 읽어요. 그 실제 생일 시들은 대부분 굉장히 길고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지금 보신 시는 실제의 시예요. 그런데 실제의 시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물론 시인분께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시인분도 기꺼이 좋다고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 시보다 실제의 시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고 또 이제 앞부분은 비슷한 거의 그대로인데 중간부터 아버지 얘기가 들어오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다시 써서 이렇게 완성이 된 시죠.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센서등 얘기는 그 시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만났던 한 어머니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계속 자꾸 저게 켜져요. 그때마다 자꾸 아이가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것은 이제 인상적이었다고 느끼시는 것만큼 제가 들을 때도 굉장히 저기 왔고 그래서 쓰게 됐고 그것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영화화됐고 근데 이제 놀라웠던 건 이걸 유가족분들이 보셨거든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한 아빠가 내 집에도 이렇게 센서이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아빠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센서등 같은 것은 사실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하나하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죠. 더 자주 정말로 오작동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이어서 하시는 질문에 답을 마저 드리자면 그 균형을 어떻게 했는가 이만큼 정도는 사례를 실제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만큼 정도는 좀 창작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 비율이라 하면 다만 마음에 크게 왔던 것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고 물론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빼야 했던 것들도 많죠. 다만 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잘 그냥 받아들이고 어디서나 집중을 잃지 않게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저는 항상 저의 가장 큰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것도 양보한 것이 있고 실제 사례를 못 쓰고 상상해내서 다시 구성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그 센서등 장면에서 음악봉수 되게 많이 울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이제 어떤 그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런 어머니 사랑, 그리움, 어떤 상실감 이런 감정들이 그 장면에서는 이 전도연 배우의 어떤 얼굴을 잡기보다는 뒷모습을 잡잖아요. 등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뒷모습으로 연기를 하고 있을까 저런 감정들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어떻게 이 영화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두 배우의 어떤 감정적인 거를 표정을 많이 이렇게 글로좀 잡거나 한 게 많은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좀 뒷모습을 통해서 좀 집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비어 있고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잘 전달이 되는데 연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연출을 안 하려고 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싶었고 꼭 중요하고 꼭 계속 이어갔던 태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연출을 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연출이란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재기나 재능을 좀 덜하는 그걸 발휘하지 않는 왜냐하면 다만 배우들 그러니까 인물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도 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러나 있어도 충분히 그 인물이 가진 감정이나 마음이나 또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물러나는 게 훨씬 좋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질문하신 부분도 연관은 되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 찍을 수 있는 각도들을 찍죠. 다양하게 찍을 수 있는 각도들을 찍는데
그 뒷모습조차 너무나 많은 것을 그녀가 담고 있는 것을 그 두 분 배우 다 그런데 아마 이 영화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진짜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저일 거예요. 제가 모니터로 보고 있으니까요. 모니터로 전 촬영 때부터 사실 느꼈었어요. 모니터로 볼 때 그 두 배우가 정말 그 0.01초도 진짜가 아닌 순간들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질문하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배우 최성모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요, 그 서영두 씨랑 어린 수호가 나오는데 낚시를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서영구 선배님 혼자 계시는데 어떤 의도로 그 촬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 엔딩을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시나리오 처음 쓸 때는 엔딩이 낚시터에서 가족이 이렇게 있을 때 끝나는 신도 있었어요. 또 바꾸기도 있고 또 바꾸기도 있고 지금 엔딩을 바뀌고 있는데 그 낚시터가 결국 맥락은 뭐냐면 이게 생일 모임을 했지만 그날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좋지만 그러고 집에 오면 또 마주해야 할 현실이 있죠. 없다는 것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 정도를 이렇게 잡아가는데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낚시대에 갔는데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아빠 혼자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아무리 이렇게 지나고 또 뭐 유한이 아무리 많고 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걸 조심스럽게 너무 힘들지 않게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게 이제 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사람이 이제 뭐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오늘 이 생일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감독님은 그 일이 계속 기억되기를 바라시고 있고 그 진심이 그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감독님, 관객분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제가 초반에 좀 편하게 해주셨는데 저를 사실 이 자리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저로서는 이 만남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집중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 중에서 봐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진심의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또 좀 제가 오히려 힘을 좀 얻어가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맨 끝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생일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쉽지 않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 감독님이 이제 또 이렇게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또 연출 이제 데뷔를 하시고 쉽지 않은 어떤 시도인데 관객분들에게 감독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되셨길 바라고 영화가 이 영화가 사실 지금 이제 뭐 많은 영화들이 또 같이 개봉하고 이야기가 있는데 한 분이라도 이 영화를 좀 더 만나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